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고요. 노동 현장 좀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경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발표가 나왔던데요. 12월 고용 동향이 나왔던데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로 일자리 상황이 어려웠습니다만은 노동자,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네. 지난해 그 1월을 저점으로 해서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엊그저께 그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요, 네. 취업자 수가 한 77만 3천 명 증가를 하면서 9개월 연속 한 50만 명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 발생 직전인 2020년 2월 취업자 수 대비해서 한 100.2%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이제 취업자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률도 한 67.4% 나타나서 위기 이전을 넘어서 사실상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기로. 근데 네. 문제는 일자리 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단시간 일자리, 뭐 공공 일자리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소득 취약계층 이제 근로 여건과 관련된 지표가 네. 그 개선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요. 임금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20% 평균임금하고 하위 20% 평균임금 이거를 비교하는 임금 5분위 배율도 그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보면은 이제 단순 노무직 취업자 증가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또 지속적으로 축소되고는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포인트 두 개만 뽑아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개가 다시 이제 그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어떤 그 직격탄을 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업종의 일자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네. 12월의 경우에는 이제 숙박 음식업 이쪽에서 6만 6천 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11만 5천 명 취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별로 보면은 전문과학 기술업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쪽 일자에서의 일자리 회복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업자가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 최근 2개월 그리고 서비스업도 10개월 연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소매라든지 개인 서비스 이런 쪽은 그간 이제 방역 피해가 누적이 됐던 분야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고용 회복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이제 도소매 개인 서비스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어때요? 청년 일자리 상황도 지표상으로는 고용 회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년은 이제 15세에서 29세인데 그런 인구는 2021년 보면 그 전년에 비해서 대략 16만 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6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취업자 수는 26만 명 이상 증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고용률도 보시면 45.5%로 나타나서 2005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아주 좋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채용 경향이 소규모로 또 수시 채용을 한다든지 그 경력직을 선호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아직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그 체감 실업률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체감 실업률은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노동 현장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법이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계자들을 입건을 했고요. 예, 예.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상응한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건을 했다라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뭐 최고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네.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네. 현대 산업개발 관련 사고가 5건으로 일단 집계가 된 걸로 발표가 됐고, 네. 그 공개된 사건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왔다고 지금 이 고용노동부 발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 궁금한 게 이런 조사 이후에 조치까지 이루어졌던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은 예. 지속적으로 이제 16년부터 20년까지 5건이 찍히던 한 건 한 건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건건 말고 네. 특정 업체가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사건 사고를 반복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건건 대응 말고 좀 더 특단의 대응이라고 이런 건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연속해서 이제 1년에 한 두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특별 감독을 해오고 있고요. 특별 감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본사에 대한 특별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때는? 본사에서 예를 들면 각 그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예. 뭐 이런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 감독에서 뭔가 좀 문제가 나왔다면 조치도 따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그래서 있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지시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본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 현장들에 대해서 특별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별 감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이 되는 겁니까? 모든 공사 현장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81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네. 거의 공사가 끝난 데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든지 아주 처음 시작하는 단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현장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뉴스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학동 붕괴 참사했었잖아요. 네. 이때 그 수사 대상했던 현대산업개발 임원이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말고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11월인가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기 작업하다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근데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설령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대상이 아닌 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 그리고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면 3년 유예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서 이거 정말 다시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 한전 하청업체 직원 그 사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 좀 다시 손볼 여지 없습니까, 장관님? 제가 법을 개정을 하는 거는 국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렇고요. 일단은 네. 저희들은 이제 어렵게 이제 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월 27일 시행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아마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예. 경영계에서는 또 예를 들면 CEO 의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정착 상황을 보면서 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몇십 초밖에 안 남아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주 52시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그 여지가 있습니까? 뭐 저희가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저희들은 이제 52시간제 같은 경우 노사정 그리고 여야 그리고 그런 수많은 토론 의견 조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경덕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